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심화 강의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변동대가 및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대가 강의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제1115호 수익기준서 3단계에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방법과 거래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변동대가가 얼만지를 고려하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4단계에서 거래가격을 배분할 때 변동대가의 배분과 거래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뿐만 아니라 변동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가격 할인, 장려금, 성과 보너스, 위약금 등을 조건으로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변동대가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만 원의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서 특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조건에 포함한 경우라면 기업은 거래대가를 100만 원으로 인식해야 할지 90만 원으로 인식해야 할지 100만 원과 90만 원 사이에 어떤 금액으로 인식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기업은 먼저 거래대가를 고정금액 90만원과 변동금액 10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금액 90만원은 전부 거래가격에 포함하고 변동대가 10만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수량 할인이 있습니다. 기업이 거래처에 프린터 토너를 1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잉크의 단위당 가격은 공급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간 공급량이 100개 이하일 경우 개당 500원, 공급량이 500개 이하일 경우에는 개당 480원으로 공급량이 500개를 초과할 경우 개당 450원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만일 1분기에 80개를 공급하였다면 단가를 얼마로 측정해서 거래대가를 인식해야 할까요? 기업은 남은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예상 공급량을 고려하여 예상 단가를 추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변동대가라 하며 이러한 변동대가가 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값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계약금의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만일 결과물이 1등급에 해당하면 100만 원을, 2등급에 해당하면 50만 원을, 3등급에 해당하면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방법인 기대값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대가의 합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의 각각의 가능성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8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가능성이 높은 금액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한 가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인 1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대가의 추정의 결정은 회계 정체의 선택이 아닙니다. 변동대가를 가장 잘 예측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그 방법을 비슷한 종류의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 3을 통해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주문 제작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입니다. 약속된 대가는 250만 원이지만 자산의 완성 시기에 따라 금액이 증감됩니다. 특히 2007년 3월 31일까지 자산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약속된 대가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10,000원씩 감소하며 2007년 3월 31일 전에 자산이 완성되면 약속된 대가는 그 전날부터 매일 10,000원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완성되면 제3자가 그 자산을 검사하고 계약의 규정의 척도에 따라 평점을 매길 것인데, 자산이 특정 평점 이상이면, 예를 들어 10점 이상이면 기업은 장려금 15만 원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업은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두 개의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동대가는 성공 시점에 따른 미납금 및 장려금 금액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기대값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대가인 평점에 따라 받는 장려금은 가능성이 성공, 실패 두 가지 가능성만 있으므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즉 15만 원 또는 0원 중 가능성이 더 높은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거래 가격은 두 개의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에는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 3에서와 같이 한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즉 다른 성격의 변동대가가 존재한다면 각 변동대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금액으로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4를 통해 기대값을 이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회사 A는 유통회사 B에게 스피커를 100개를 판매하는데 한 개당 1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A사는 가격 비교 차익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 이후 6개월 동안 경쟁자가 동일한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B사에게 판매한 가격과 경쟁사의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비교 차익 보상 제도는 A사가 과거에 경험해 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나 금액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A사가 향후 6개월 동안 예측하는 가격 인하의 가능성입니다. 경쟁사가 동일한 가격에 팔 가능성은 60%, 2만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팔 가능성은 30%, 4만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팔 가능성은 10%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표시된 가격이 고정된 경우에도 대가가 변동될 수 있고, 이를 변동대가가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사는 스피커 100개를 10만 원에 판매할 수령한 금액 중 얼마를 거래대가로 볼 수 있을까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 기대값이라고 판단하여 기대값을 통해 변동대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확률을 곱하여 가중평균하면 스피커 한 대당 예상 가격은 9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변동대가는 100개의 단가를 곱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5를 통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고객들과 제품 한 개당 1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100건 체결했습니다. 기업은 100건의 계약을 포트폴리오로 보며 포트폴리오에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관행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각 제품의 원가는 60원입니다. 기업은 제품 100개를 판매하여 받은 만 원을 전부 곧바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고객에게 제품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반품 여부에 따라 받은 대가가 달라지며 이는 변동대가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하여 거래 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해 기업은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은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97개의 제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97개의 제품에 100원을 곱한 9,700원입니다. 9,700원 중 거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고려하기 위해 기업은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합니다. 기업은 반품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유의적인 금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금액은 거래 가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반품은 기업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제품과 고객층의 반품 추정에는 경험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반품 기간이 30일이므로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품 기간이 종료될 때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변동대가 9,700원을 전액 거래 가격에 포함합니다. 기업은 제품 100개를 판매하고 현금 만원을 수령할 때 97개에 대해서는 수익 9,700원을 인식하고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 3개에 대해서는 환불부채 300원을 인식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제품 A를 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2000X8년 1월 1일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은 제품 A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 A를 1년 동안 1000개 넘게 구매하면 개당 가격을 90원으로 소급하여 낮추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하였습니다. 2000X8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1분기에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75개를 판매하여 7,500원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기업은 7,500원 전부를 1분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계약에서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변동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하여 거래 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2000X8년 한 해 동안 총 판매량은 10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75개의 단가 100원을 곱한 7,500원입니다. 또한 기업은 이 제품과 그 구매 양상의 경험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즉 총 구매량이 결정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어 기업은 7,500원 전액을 거래 가격에 포함하여 2000X8년 3월 31일 1분기에 7,5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업의 고객은 2000X8년 5월에 다른 회사를 취득하고 2000X8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분기에 기업은 추가로 제품 A 500개를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기업은 2000X8년 한 해 동안 총 판매량은 10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90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에는 추가 500개 판매에 대해서는 단가 90원을 곱하여 수익 45,000원을 인식하고 1분기의 수익을 조정하기 위해 75개당 가격 감소분 10원을 곱하여 750원의 수익을 차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총 44,250원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사례 5와 6에서 본 것과 같이 변동대가를 추정한 다음에는 거래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 변동대가가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변동대가 및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에 관한 심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